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심판입니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 월요일 밤을 수놓았던 두 야구 예능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운명의 갈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콘텐츠는 제작사의 외면 속에서도 팬덤의 끈질긴 애정과 지지를 등이 없고 결국 경쟁 방송사의 황금 시간대를 꿰차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다른 한 콘텐츠는 거대 방송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을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존폐 기로의 상징인 0.8%라는 치명적인 시청률 참사를 맞이하며 스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관례적인 경쟁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팬심이 내린 가장 냉정하고 명료한 콘텐츠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입니다. JTBC의 제작 과정에서 내려놓아졌던 불꽃야구는 현재 SBS에서 무려 5차 생중계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확정지으며 진짜는 결국 살아남는다는 불변의 진리를 스포츠 콘텐츠 시장에 깊이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각 JTBC가 자존심을 걸고 지켜온 최강야구는 일부 존경받는 다큐멘터리보다도 낮은 0.8%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계량적 지표를 넘어섭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팬들의 심각한 실망을 드러내는 사회적 여론의 스냅샷이며 더 이상 이 콘텐츠에 기대하지 않겠다는 냉엄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질문해봅니다.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이 극단적인 결과를 낳았을까요? 두 프로그램은 같은 스포츠를 다루고 비슷한 포맷, 비슷한 레전드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요소, 즉 콘텐츠를 대하는 진심도의 차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꽃야구는 팬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서사를 쌓아 올렸습니다. 패배조차도 성장의 의미로 부여하고 경기 외적인 이야기까지도 정교한 기획과 심도 깊은 감정선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그럴듯한 이름과 스타 선수들만을 표면에 내세웠을 뿐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야기와 감정적 교류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시청률이라는 지표로 냉혹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이 분석은 바로 그 질문,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포장된 껍데기였나? 에 대한 깊은 해답을 드리기 위한 정밀한 해부 여정입니다. JTBC가 스스로 내려놓았던 불꽃야구는 이제 SBS가 가장 아끼는 흥행 보증 수표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한때 버림받았던 콘텐츠가 5차 생중계 확정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입니다. 이 성공 방정식에는 단순한 경기적 재미를 넘어서는 정교한 서사 설계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SBS의 과감하고 반복적인 확신입니다. SBS는 단 한두 번의 실험에 그치지 않고 무려 5번에 걸쳐 불꽃야구의 경기를 황금 시간대에 독점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도박이 아닙니다. 이는 불꽃야구가 콘텐츠 자체의 파워로 플랫폼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명백한 확신이자 이례적인 콘텐츠 역전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동력은 복수전 내러티브를 통한 서사 설계력입니다. 11월 2일에 예정된 불꽃야구의 상대는 지난 10월 19일에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염중석 감독이 이끄는 대학야구 올스타. 이는 단순한 재대결을 넘어섭니다. 이른바 대학 어벤져스입니다. 패배한 자가 더 강한 팀을 결집해 돌아오는 완벽한 복수전의 서사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서사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작진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팬들은 그 흐름에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단일 경기의 승패를 넘어 매 회차마다 캐릭터의 성장, 팀의 결집력 증진, 그리고 감독 간의 치열한 철학 대결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강야구가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스포츠 드라마의 영역입니다. 이런 점에서 불꽃야구는 이제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 콘텐츠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자 기준점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절박함을 잃어버린 콘텐츠의 최후, JTBC의 최강야구는 한때 레전드들의 귀환이라는 화려한 명분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빛나던 이름은 0.8%라는 충격적인 숫자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그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의 생명선은 승부와 잔인한 긴장감이었습니다. 패하면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그 강렬한 긴장감이 바로 최강야구의 존재 이유였죠. 그러나 제작진은 그 핵심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7회 승률 룰이 폐지되자 선수들은 더 이상 경기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시청자 역시 더 이상 숨죽이며 몰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겨도 긴장감이 없고 져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무감각한 구조는 결국 흥미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더 이상 치열한 싸움이 아닌 그저 잘 편집된 야구 경기의 기록 영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편집 기술은 세련되었고 선수들의 기량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예능 콘텐츠, 특히 스포츠 드라마에서 결정적인 것은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감정의 곡선과 서사의 힘입니다. 시청자는 단순한 승패보다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이기는지 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원합니다. 그 동기가 사라지는 순간 팬심은 필연적으로 이탈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서사를 쌓아 올리는 빌드업의 부재가 치명타였습니다. 캐릭터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고 감독의 철학도 팀의 목표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경기만이 기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구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조차 이건 그냥 KBO 중계보다 재미가 덜하다고 냉소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불꽃 야구가 패배의 의미를 통해 감동을 창조했다면 최강야구는 승리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은 채 오직 과거의 영광만을 허망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0.8%라는 숫자는 그 결과를 가장 냉정하게 증명하는 팬심의 냉혹한 데이터입니다. 시청률 0.8%라는 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절박함이 극도의 조급함으로 뒤바뀌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최강야구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 번의 직관 기회를 기사회생의 흥행 카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놓였고, 문제는 그 선택이 전공법이 아닌 팬들을 기만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최악의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날의 상대는 독립리그 대표팀이라고 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당일 오전 울산에서는 KBO 퓨처스 경기 일정이 있었고 그 경기의 상대팀이 바로 독립대표팀의 1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같은 날 오전 울산에서 경기를 뛴 팀이 오후에 서울 고척돔에서 다시 경기를 뛸 수 있을까요?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유령팀 스캔들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경기력을 보장할 수 없는 2군 선수들 혹은 이름만 빌린 섭외팀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제작진은 검증된 상대가 아닌 실체가 불분명한 팀을 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져서는 안 되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0.8%라는 시청률로 인해 직관 흥행마저 실패할 경우 프로그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그들은 이름값은 있지만 실속은 없는 상대를 택하는 계산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상한 점은 곧바로 포착되었고 팬들의 질문은 이 경기는 정말 공정한가? 진짜 승부가 맞는가? 로 바뀌었습니다. 신뢰는 단 한 번의 위선에도 무너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섭외 실패가 아니라 최강야구가 팬들과 맺은 진정성 있는 승부라는 약속을 결정적으로 깬 순간이었습니다.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포츠가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그런 각본에는 결코 감동하거나 몰입하지 않습니다. 시청률 위기 속에서 최강야구가 발표한 직관 경기 일정은 또 다른 중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잡은 날짜는 10월 26일, 바로 KBO 한국 시리즈가 한창 열리는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챔피언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무대의 한복판에 시청률 0.8%대의 예능성 경기가 야구 팬들을 고척돔으로 부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말로 야구 팬들은 어떤 경기를 선택할까요? KBO 챔피언 결정전과 예능 프로그램의 이벤트성 경기, 그 선택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최강야구는 왜 이런 어이없는 일정을 강행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팬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전략적 실수입니다. KBO 한국 시리즈의 막강한 영향력을 얕잡아보고 자신들의 브랜드 파워를 과신한 결과입니다. 둘째는 더 계산적이고 냉소적인 시나리오, 즉 실패의 면피 전략입니다. 애초에 직관 매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실패의 핑계를 한국 시리즈 카드로 돌려 팬들 앞에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려는 시도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단순한 스케줄 문제를 넘어 이 상황을 면피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팬들에게는 의미와 정체성이며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 신뢰를 간과한 순간 이 예능 콘텐츠는 야구 팬덤의 중심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불꽃야구는 KBO 플레이오프 일정을 피해 팬들과의 겹침을 최소화했습니다. 최강야구는 그 중요한 시리즈의 정면으로 맞붙으며 암묵적으로 우리가 더 재밌다고 외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콘텐츠는 야구 생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는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최강야구가 진짜 팬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팬이 없는 야구 콘텐츠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을 망각한 제작진의 행보는 결국 프로그램의 종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엇갈린 운명, 그 핵심에는 단순한 기획의 차이를 넘어선 근본적인 철학의 격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경기를 통해 야구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남길 수 있을까? 반면 최강야구는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승리 지상주의만을 외친 듯합니다. 승부의 방식은 같을지 몰라도 경기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불꽃야구는 KBO 플레이오프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했습니다. 팬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KBO의 대형 이벤트를 존중함으로써 야구 팬들이 두 콘텐츠를 모두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단지 일정 조율을 넘어 야구 전체 생태계를 존중하는 태도로 읽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학 최강팀과 정면 승부라는 진정성 있는 도전을 택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KBO 한국 시리즈라는 핵심 모델을 의식조차 하지 않은 채 불꽃야구와 유사한 포맷을 억지로 따라가려 했습니다. 팬들은 그 얕은 흉내 내기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부에는 배려 대신 기만, 전략 대신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불꽃야구가 어떻게 팬들과 함께 싸울까를 고민했다면 최강야구는 어떻게 팬 없이 이길까만을 고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콘텐츠의 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결국 야구라는 콘텐츠는 그 자체로 위대한 스포츠이기에 누구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다루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강야구는 경기력 이전의 콘텐츠 철학의 기억에서 이미 패배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극명한 운명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같은 야구 콘텐츠를 다루고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JTBC가 벌인 불꽃야구는 SBS에서 5차 생중계까지 확정된 황금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반면 JTBC가 지키려던 최강야구는 0.8%라는 시청률과 유령팀 논란 속에서 직관을 준비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 이토록 극명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답은 바로 팬심이라는 단어 안에 명확히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묻습니다. 시청률은 속일 수 없으며 흥행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청자는 진짜를 알아보고 가짜를 외면합니다.
팬들은 기획의 철학이 살아있는 콘텐츠, 팬을 존중하는 콘텐츠, 진정성을 지닌 스토리텔링을 가진 콘텐츠를 선택했습니다. 불꽃 야구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아 서사로, 전략으로, 그리고 팬과의 신뢰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는 스스로 만든 룰을 폐지하고 승부의 본질을 흐리며 팬 기만이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판결문은 시청률로, 냉혹한 댓글로, 그리고 SNS의 반응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들은 말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10월 26일 고척돔, 그날의 텅 빈 관중석이 있다면 그것은 말보다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경쟁이 아닌 팬과 콘텐츠 사이의 신뢰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